반갑습니다. 특성화고 1타 승구쌤입니다. 1일 1영상을 약속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출장을 온 김에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를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도 정읍에 있는, 전라북도죠 여기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 숙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출장을 많이 오기 때문에 숙소에 많이 묵어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 607호인가 막 뭐가 써 있었어요. 지난번 영상에 시리즈로 올라온 거, 4부작으로 올라온 거에. 그래서 저희 회사분이 이거 607호 좀 너무하다, 학생들이 보는 건데 이거 좀 정정 좀 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편집이 끝난 상태여 가지고 그때는 올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의 주 촬영지는 저희 스튜디오 아니면은 이런 숙소의 배경 이런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주제는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내일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글로벌 학산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예전에 학산고등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4개월 전부터 강의 예약을 잡았어요. 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설명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정읍에 왔고, 내일 이제 5월 1일 날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차 타고 내려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뭐 할 얘기긴 하지만 온라인에도 뿌려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우리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마 일반고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한 중학교에서 10% 조금 넘게, 아니면 10% 조금 안 되게 보통 중3 친구들이 특성화고를 선택을 하죠. 대부분 일반고를 갑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제가 특성화고 설명회를 중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진로가 안 정해졌는데 특성화고를 어떻게 가요? 특성화고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대한 진로가 정해진 애들만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차라리 일반고를 먼저 가서 일반고에서 좀 더 고민해 본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정해지면 그때 대학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좀 제 입장에선 기특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게 됐죠. 전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었고요. 2025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다 운영을 하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일반고는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이 간다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해진 친구들도 갑니다. 근데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일반고 가서 공부하고 결정할래, 이것도 맞긴 맞는데,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요, 근데 그 전에도 선택 과목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땅 되면서 이제 약간 혼돈의 카오스가 된 거예요. 중학교 때 진로를 명확히 정해서 일반고를 간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명확히 정해서 특성화고를 간 친구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일단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일반고를 갈래? 네, 좋아요. 일반고를 갔어요. 그럼 일반고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진로 찾을래. 그리고 나는 대학교 과를 선택할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여러 정보를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일반고를 간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게 정해진 애들은요, 또 가고 싶은 과, 대학까지 정해진 친구들은 일반고에 가서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쯤에 과목을 선택합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과가 있는 대학은 이런 교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과가 있어요. 그럼 그 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정해진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까지 하고 싶은 게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중구난방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나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요 분야로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걸 선택하기도 하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 없어요. 그냥 나 뭐하지? 이러다가 친구 따라 정하거나 아니면 남는 거 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막 정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고3이 돼서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정해졌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과목이 이 진로, 이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것과 많이 달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 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진로를 못 정한 사람들이 가는 게 일반고다. 아니요. 이제 일반고도요, 진로를 정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흔히 특성화고는 진로 정한 애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로 못 정했으니까 일반고. 이제는 그게 아닌 세상이 됐어요. 진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라도 정해져야지만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일반고가 좋을까 특성화고가 좋을까?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 생각, 전지적 특성화고 일단 시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아직 하고 싶은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고를 갔습니다. 일반고에 가서 야, 나 이거 교과목, 선택 과목 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디자인 쪽에 맞춰서 진로 설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진로 설계를 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으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으로 가기 위한 실무 하기가 어렵죠. 특성화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실무를 특성화고 학생들만큼 경험해보지 않고 거기를 가기 위한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갔다 칠게요. 갔어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안 맞아. 지금 좀 부정적인 말만 하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아. 이럴 경우에는 뭐 전과를 하던가 아니면 뭐 자퇴를 하던가 휴학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렇게 심플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안 맞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시간, 거기에 들어간 비용, 즉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일단 들어간 거예요. 실무라는 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특성화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안 맞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했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적인, 시간적인 걸 낭비했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반면 특성화고를 한번 볼게요.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건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건 조리야. 난 조리 쪽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특성화고 조리과에 왔어요. 이쪽 직업으로는 안 갈 거긴 하지만 일단 왔어요. 와서 해봤는데 야, 잘 맞네. 그럼 이 친구는 조리 쪽이 너무 잘 맞는 거잖아요. 그럼 17살 때 자기랑 맞는 걸 찾은 거예요. 굉장히 시간과 돈을 절약한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아요. 드문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잘 맞아서 특성화고에 와서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까지 같이 했습니다. 취업과 대학을 같이 준비해요. 일단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후학습이라는 게 있죠. 재직자 특별전형, 일학습 병행, 계약학과, 그 다음 도제 애들이 하는 피택.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후학습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현역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조리 쪽으로 했는데 잘 맞았을 경우에, 내신 관리까지 했을 경우, 또 수능 최저까지 나름대로 준비했을 경우 취업이든 대학이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겠죠. 근데 이 친구가 안 맞아요. 조리를 좋아할 것 같아서 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역시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과가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와서도 국영수 사과, 일반고 학생들이 하는 정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성화고라고 해서 정시를 아예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특성화고라고 해서 정시를 아예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일반고에 비해서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적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도 특성화고에서 그 정도로 할 각오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없죠. 일반고에 비하면 6시간, 7시간 접고 들어가야 돼요.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 중에도 일반교과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1학년 때 일반교과가 좀 있고 2학년부터는 일반교과가 줄어드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까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고를 갔다고 해서 과연 내가 진짜 내신 1등급 그리고 정시 완벽하게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전 이걸 흑백 논리로 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고 가면 무조건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도 특성화고보다는 국영수사가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 네, 특성화고보다는 많긴 하죠. 그런데 제가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고 이론적인 방법,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수업으로만 듣고 과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일반고에서 국영수사가 공부할 각오였어요. 나는 정시 공부할 각오였어요. 그러면 특성화고에 와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이라도 피곤하더라도 일반고 애들도 피곤해도 공부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특성화고 왔다고 대학 가기 쉽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특성화고 와서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수시를 넣던지 정시를 넣던지, 아니면 내신 관리를 잘해서 일반 전형 교과로 넣던지, 그리고 수능 최저를 최소한 맞추던지, 그런 방법으로도 특성화고가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특성화고는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일반고 학생들보다 몇 가지가 있어요. 기회가. 일단 특성화고는 대학을 가기 위한 게 일반고 학생들보다 몇 가지가 있어요. 기회가. 특성화고 애들은요, 특성화고 특별전형 넣을 수 있죠. 재직자 특별전형 넣을 수 있죠. 일반고 학생들은 특성화고 특별전형 못 넣어요. 재직자 전형 못 넣어요. 근데 우리 특성화는 일반 전형도 넣을 수가 있는 학교들도 있죠. 대학 갈 수 있는 길은 더 많아요. 길은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니,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니 시간이 없다는 둥. 네, 없긴 없죠. 일반고에 비해서. 하지만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주말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내가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초 수학 능력을 올려야겠다는, 내가 특성화고에 왔지만 일반고 애들 못지않게 걔네들이 떨어지지 않게 국영수사과는 유지할 거야. 근데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국영수사과의 시수도 적고요.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이러니까 나도 이만큼만 하면 돼.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영수사과는요, 기초수학 능력은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어쨌든 기초수학 능력이에요.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어느 직종에 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기초수학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에 와서 이 친구가 과가 안 맞아요. 그러면 내신 관리하고 그리고 정시 준비까지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폭을 넓힐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요, 100% 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세요 이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제 이야기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특성화고에 와서 과가 안 맞았어요. 조리를 했는데 안 맞았어. 그럼 이 친구는 시간 낭비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 조리라는 걸 배웠어요. 또 뭐 기계를 배웠을 수도 있고, 전기, 뭐 디자인, 뭐 뷰티,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뭐 반려동물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이걸 배운 게 과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 활용은 못한다 할지라도 삶에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그것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기초수학 능력이라는 것도 키워놨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길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해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차라리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누군간 이런 말을 합니다. 특성화고 교육 수준 안 좋아요. 특성화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특성화고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고도요, 일반고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보신 일반고 출신 분들이 계시다면, 재학생들이 계시다면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일반고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성화고 온 애들보다 내 중학교 성적이 낮았는데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의 빈도가 비율로 따지면 일반고가 더 높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는 일반고가 더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저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왜? 모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반고보다 특성화고 모집 인원수가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 잘하는 애들을, 열심히 하는 애들 비중, 인원수,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의 인원수, 예를 들어서 여긴 1000명이 있어요. 여기는 한 5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00명 있는 곳에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인원수가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50명 있는 곳은 비중이 좀 더 적은 건 당연하죠. 인원이 적은 건 당연하죠. 근데 비율로 따지자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닌가? 비율은 일반고가 좀 더 많긴 하겠네요. 네, 이거는 뭐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 또 공부하려고 대학 가려고 오는 애들의 분위기가 많으니까 일반고가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저도 이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는 애는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특성화고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오고 분위기가 안 잡힌다. 네, 그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애들이 안 하면 호날두가 사우디 리그에서 정말 씹어먹고 있는 것처럼 내가 씹어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특성화고를 왔는데 웬걸, 야, 우리 학교 애들 진짜 다 빡세게 열심히 하네. 네,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일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린 일반고 있는 것처럼 특성화도 그런 곳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간 곳이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곳이다? 땡큐죠. 물들잖아요. 그 물드는 건 솔직히 본인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을 만들지 맙시다. 그 친구의 의지가 아닐까요? 우리 애 공부만 한다고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진짜 그런 상황이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있겠지. 없을 순 없다고 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얼마나 높을까요? 공부 남들 안 하는데 얘만 공부한다고 왕따 시킨다? 야, 그건 좀 사악한데요? 그런 애들은 인성이 도대체 어떤 애들일까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은 안 건드려요. 그냥 둡니다. 인정해줘요. 야, 저 공부 잘하는 애 공부 잘하잖아. 오히려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특성화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 애 뭐 공부한다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고랑 특성화고등학교를 고민할 때 이제 일반고등학교라고 해서 진로를 정하지 않은 애들이 가는 거, 아니요, 이제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아직 안 정해졌다? 그러면 일반고를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반고도 어차피 교과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고 비하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내가 다녔던 곳은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어디 어디 고등학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어디 어디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달아주세요. 일반 고등학교는 사실 진로를 발견하기 위해 돕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진짜 완벽하게 쫙 짜서 주는 구조보다 오히려 입시와 관련된 쪽으로 맞추는 게 많죠. 그런 비중이 높죠. 그리고 진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전 몰라요.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만난 일반 고등학교 출신 애들한테 물어보면 진로 시간이 있는데 주로 그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뭐 강의라던가 뭐 진로와 관련된 찾기 위한 수업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영수사과 공부, 자습 이런 시간이 더 많다고 하고, 그리고 진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진로 관련된 영상이나 강의를 듣기보다는 애들이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자던가. 근데 이건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는 애 있고요, 공부하는 애 있고 다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강의, 그리고 밤마다 강사님들이 배치돼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1년에 몇 번씩 운영합니다. 1, 2, 3학년에 맞춰서 학년별로 주제에 맞춰서 그런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로와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진로를 못 결정했다 그러면 특성화고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이거야,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걸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만 선택하고 믿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일반고를 갔어도 공부를 할 거잖아요. 공부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특성화고 와서도. 국영수사과 나는 정시를 최소한 수능 최저라도 볼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특성화고에 와서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주말에는 5시간에서 8시간 이 정도 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로 우리 특성화고를 와야 된다. 이러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일 가서 중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 무조건 특성화고 오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번 비교해보자. 그리고 모든 일반 고등학교가, 모든 특성화고가 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신 일반고 출신 또는 일반고 재학생들 또는 일반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특성화고도 그렇지만 일반고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인데 어느 지역에 우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진로를 제대로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학교를 홍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저는 싸우자, 뭐 서로 대립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영상을 촬영한 게 아니라 중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든 뭐르든 남겨주시면 중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특성화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취지도 있긴 해요. 사실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고가 나쁘다 그렇게 말한 취지는 아니었으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악의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제 의도를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진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